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6.25 전쟁까지 아버지의 아버지들부터 불러온 우리 노래를 연극과 판소리, 악극까지 다양한 형태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광복절에 맞춰 열리는 공연이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묵 악단의 김진묵 악단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에선 강원시민사변권 재현수 실장이 어린이집 차량 사고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는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시사 포커스에서 모셔봤는데요. 동학농민운동부터 6.25 전쟁까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로부터 불러온 우리 노래를 노래와 춤, 연극, 판소리와 악극까지 다양한 형태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 CBS와도 인연이 깊으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1호 재즈 평론가시죠. 김진묵 음악평론가. 오늘은 김진묵 악단의 김진묵 악단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또 1년이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뵐 때마다 1년씩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김진묵 트로트 밴드 정기 공연으로 인사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명칭을 악단으로 바꿨습니다. 악단이요? 바꿨다기보다는 예. 트로트 밴드가 가는 길하고 지금 악단이 가는 길하고 조금씩 달라요. 물론 단원들은 많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네. 저희 악단은 약간 규모가 트로트 밴드보다는 좀 큰 규모고요. 네. 그래서 트로트 밴드일 경우는 몇 사람 모여서 즐겁게 연주하는 타입이었는데 네. 악단이 되면 이제 보다 조직적으로 편곡도 좀 엄격하게 하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음악적인 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묵 악단이란 이름으로 올해 처음 공연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8월 15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죠. 네. 무슨 날인지 아시죠? 광복절이죠. 예. 한림대 일송 아트홀에서 꽃 그리고 새라는 공연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이 꽃과 새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 그리고 새가 우리라고요? 꽃처럼 아름다워야 하고 네. 새처럼 자유로워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자, 일본한테 나라 잃었었죠. 그건 네. 말도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바보 같은 역사가 나라를 잃습니까? 네. 또 나라를 잃었는데 그다음에 나라를 되찾은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또 분단된 다음에 이건 또 집안에서 전쟁을 했어요. 네. 이런 바보 같은 역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꽃은 아름답지 못했고 새는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부른 노래들, 그 노래에는 이제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자, 네. 우리는 이제 기분 좋으면 뭐 노래방 가서 기분 좋게 박수 치면서 노래도 하는데 네. 사실은 어떤 노래들은 지금 이 기분 좋게 부를 노래가 아니거든요. 물론 네. 리듬이나 이런 건 신나지만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번 무대는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정한 뜻을 한번 살펴보는 예. 그러한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요.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작품을 올려가지고 도지사님 표창을 받았어요. 작품이죠. 네네네. 그때 이제 많은 분 이제 올림픽에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공연도 보러 오셨다가 막 우리 좋은 옛노래들 나오니까 같이 박수 치고 이제 가요 무대이신 줄 알고 네. 박수를 치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역사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를 못 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는 전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러시죠. 그 어떻게 보면 역사, 인문학하고 네. 무대하고 같이 이제 접목시킨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악 무대를 떠올렸는데 음악에 또 극단 굴레 연기에
아니 몇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는 건가요? 판소리 명창. 판소리 명창. 네, 판소리 명창이 도창이라 그럽니다. 원래 이거 도창. 창극에서 예.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도창. 그러니까 판소리로 지금 앞으로 전개될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우리 악단이 반주하고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예. 여긴 또 성악가도 참여하고요. 성악가요. 때로는 또 음악이라는 게 악가무 어디든 같이 붙어 다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춤도 또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노래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매체를 제가 활용을 했어요. 네. 무대에서 연기도 하고 또 영화라 그래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연기하는 걸 찍어서 또 상영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또 조명, 또 악극, 그럼 뭐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하는 모든 그 연의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한 무대에 올렸습니다. 와. 다양한 장르가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는 것은 흔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음악가니까요. 음악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판소리도 얼마나 좋아요 또. 네. 그리고 또 이 꽁트죠. 이제 막간 극 같은 거, 코미디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좋거든요. 예. 또 우리 옛날에 악극은 심파, 뭐 그랬단 말이냐, 보면 참 눈물도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인류가 개발했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묶어서 무대에 올립니다. 네. 그러면 그 관객들이 볼 때는 전체 이제 공연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쭉 흐름을 타고 가면서 저희가 이제 전하고 가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음악 평론가, 재즈 평론가, 작곡가, 연주가, 수필가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번 무대에서 좀 역량이 발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전부 하나예요.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책이라는 것도 제가 음악에 관한 걸 연구하고 또 그걸 책으로 써내고 또 그 의미를 공연 무대에도 반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 꽃과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2000년대 초에 대학 강의에서 하던 강의예요. 2000년대 초예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이죠. 강의하면서 우리 음악을 좀 젊은이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일제 시대 때 그 울분 막 이런 게 담겨 있고 또 6.25 전쟁의 아픔 이런 노래들이 우리 선조들이 불렀다라고 강의하면서 사실 제가 흥얼흥얼 노래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셨군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일반화 되길래 그거 좋다. 네. 그래서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곡을 들려주고 어. 그랬더니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요. 네. 그래서 이 강의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전국적으로 예, 이제. 예. 근데 어느 날 아니야 이거를 유튜브를 듣고 강의를 끝낼 게 아니고 공연 버전으로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2016년 여름에 제가 항상 강의하던 거니까요. 네. 하루 만에 이 대본을 다 썼어요. 하루 만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한번 이렇게 탁 오면 그때 또 이렇게 하셔야죠. 그럼요. 그때는 뭐 시금 전폐하고 하니까 하루 만에 썼는데 이걸 이제 한번 정식 무대를 올리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2017년도 1년쯤 지났는데 올림픽에 뭐 공연 올릴 거 없냐고 또 강원도에서 공고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렸죠 이거를. 그때 좋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하려면 아티스트들 전부 네. 되게 약간의 올림픽이니까 그 지원금이 나와서 네. 그거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아. 그래서 그 도지사님 표창 받고 예. 그러고 이제 올해 또 다시 하게 된 거죠. 꽃 그리고 새라는 작품이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때 그 2000년대 초에 선생님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 일이 생각이 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무대를 통해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날짜가 또 지금 시기와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그 일제 때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1945년도 이전에는 우리 북한 쪽에서도 그 노래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네. 그 뭐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노래는 북쪽에 있다고 뭐 어떤 거기도 우리 영토니까요. 네. 또
목포의 눈물 북한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 북쪽에서는 그다음 우리는 옛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몽기 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몽기 가요요. 네. 네. 그래서 뭐 찔레꽃이라든가 뭐 번지 없는 주막 이런 노래도 그들도 다 같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 예를 들어서 그 번지 없는 주막 같은 거는 남녀가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번지 없는 주막이 남녀가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네, 문패도 번질 수 없는 주막에 그 밖에서 비가 오고 그 비바람에 그 버드나무가 창문을 태질하는 안에서 예. 그 남녀가 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예. 마지막 술 한잔 마시면서 예.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는데 어. 사실은 이 남자가 저쪽 만주 쪽으로 지금 독립운동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단지 그러니까 일본 당시 이제 검열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고 그냥 연인이 헤어지는 거로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요. 숨겨진 내용이. 그럼요. 그러니까 대지의 항구라는 거 있습니다. 그 대지의 항구 같은 거는 그 대지의 항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바다의 항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집을 떠나고선 저 만주 쪽, 연해주 쪽 그쪽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어딘가 정착할 때를 찾는 고향엔 올 수가 고향은 이미 일본이 네. 돼버렸으니까 이제 예.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가슴 아픈 그런 아, 그러니까. 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노래들은 사실 가슴 아플 때 감동이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바보 같은 그 역사를 거치면서 뭐 클래식 음악은 좋은 음악, 재즈 음악은 좋은 음악 그러는데 나쁜 음악이 아니고요. 네. 어디도 음악은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 음악도 좋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우리가 서구를 동경하다 보니까 서구 음악은 좋은 음악이고 우리 언어로 된 노래는 조금 바보 같은 음악이다라고 네. 특히 이제 지식인들한테 이런 그 오류가 만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시정하는 그런 네. 의미도 있어서 광복절날 공연을 날짜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셨던 뭐 번지 없는 주막이라든가 대지의 항구라든가 이번 작품에서도 노래로 만나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그 들으면서 아, 이 곡에 이런 숨은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물론 들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모셨으니까 참 궁금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 시절에 어떤 노래를 좀 부르셨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원래 우리 그 김진묵 악단, 김진묵 트로트 밴드 룰이 하나 있어요. 네. 절대로 이번 공연에 무슨 곡 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오시면요 네. 묻지도 않고 네. 공연 끝나고 나서도 또 묻지도 않아요. 뭐냐면 네. 너무 잘 아니까 우리 노래들이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니 엄마 저 아무개입니다. 신고 안 하잖아요. 너무 익숙한 네. 우리 노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전쟁 끝나고 굳세어라 금수나도 있고요. 전쟁통에 네. 또 전쟁 끝나고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있고 네. 또 해방의 감격을 또 느끼는 또 감격 시대도 있고 네. 또 뭐 그 일제가요 30년대 참 못 살게 불었거든요. 그 네. 사람들이 그 아픔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런 노래들. 그거 가는데요. 네, 예. 그런 노래들 부르면서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아.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일제가 너무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그 이제 짠다 그러죠. 막 예. 쥐어 짜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돌파구를 주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일부러 조장했다라는 지금 학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건 네, 이제 예.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 네. 우리 선조들의 아픔 결국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네. 그 공연장을 찾을 예정이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가시면 될지 또 공연을 정말 한 200% 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항상 그 이제 제가 전공이 음악이잖아요. 네. 음악 평론을 시작했는데
평생 올해가 정확하게 그 음악평론 40년째 되는 축하드립니다. 해입니다. 예, 네.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음악이라는 것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대상이에요. 젊었을 때는 즐거움으로 들었고 예. 조금 더 이제 중장년 때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깊이,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 많이 했고, 그다음에 50대부터는 글쎄 음악 인류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 사람들은 전부 노래를 했어요. 네. 그 한국 사람만 우리만 노래한 거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그렇죠. 그 노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 네. 이제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역사하고의 접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위대한 아름다움, 또 재즈가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어떤 생동감 같은 것, 네. 또 우리 옛 가요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구수하고 네. 때로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네. 또 저희 어렸을 때 외할머니 생각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네. 가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음악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그냥 편히 오셔서 네. 그냥 우리 음악, 우리 언어로 된 음악이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역사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오시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입장도 무료고요. 예. 주차도 무료입니다. 아, 저희가 그 주차비도 네. 제가 미리 다 냈어요. 이 그냥 티켓 편하게. 요 네. 오시면 저희 그 팜플렛 있거든요. 네. 팜플렛 보여드리면 전부 주차비 안 받는 걸로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아, 앞으로 이 작품 그냥 한 해 공연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쉬운데 좀 관련해서 뭐 갖고 계신 바람이나 계획 있으실까요? 아,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촬영도 좀 멋지게 하고 그래서 이 편집해서 일종의 이제 공연 다큐라 그럴까요? 영화라 그럴까요? 아, 이번 공연을요? 네. 그래서 만들어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전국 그 순회 공연 한번 하고 싶어요. 네. 더군다나 이 음악 약간 이제 교육적인 면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문화부하고도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교육부하고도 얘기 좀 하고 네. 청와대도 가서 좀 이런 의미 있는 거 우리 역사를 네.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다양한 무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진묵 악단으로 앞으로의 또 활동들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묵 악단의 김진묵 악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 뉴스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강원시민사변권 재현수 실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키워드 뉴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어린이집 차량 사고 아, 또 예. 최근에 또 발생을 해서 예.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예. 내용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일어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인 홍천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오전이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의 그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등원을 하고 있던 5세 어린이가 후진하던 그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서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경찰과 홍천군에 따르면은요, 승합차 운전자가 체험 학습을 나가는 원생 8명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우고 후진을 하던 중이었는데, 네. 이제 사고를 당한 아이가 부모의 차량에 내려서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운전자가 발견을 하지 못해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운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차량에 후진을 하는데 아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한 사고인데 그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후방 경고음은 설치가 돼 있었지만 아이들 소리 때문에 운전자가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후방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통학 차량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의무사항 아니었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사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2014년에 법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세리미법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세림 어린이가 이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좀 강력하게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차량은 이 법이 바뀌기 전인 2011년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 이게 정말 이런 사고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런 사고들 막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었다 하더라도 바뀐 법의 기준에 따라서 후방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후방 카메라는 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내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게 사실 예산이 있다 없다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인가? 그럼요. 예, 이건 꼭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더는 이번에 사고가 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업 주체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사정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카메라를 달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치원 차량 사고가 꼭 이번 사건처럼 교통사고 형태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에 갇혀서 질식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일어났던 4살배기 어린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사고를 당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더라고요. 유치원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 입장에서도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법과 시스템이 좀 더 촘촘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 좀 더 그 사회적 안전망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경기도와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영유아 통학 차량 탑승 및 등하원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이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른바 이제 기술력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 이런 구상인데 사실은 뭐 최근에 우리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전한 그 우리 어린이집을 위한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울산시의회에서는 이 학교와 유치원 등의 통학 차량의 설치가 지원되고 있는 하차 확인 장치 이런 것들을 학원 통학 차량에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량 안전사고라고 하는 게 꼭 유치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영유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학부모들의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이제는 더 폭넓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법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법과 같은 경우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법과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안이하고 또 경직된 자세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후방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세리미법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한다고 보면 사실상 이미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도록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저는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제도라는 게 시험 과정에서 다소 좀 경직될 수 있고 또 안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법과 제도, 다양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 위해선 학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 함께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이 관계기관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키워드 뉴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재현수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광복절의 목요 초대석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